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시누이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저와 동갑이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첫째 시누이는 결혼하기 전에 자주 봤어요. 참 성품도 온화하고 착한 시누이였어요. 그렇지만 둘째 시누이는 정반대였어요. 어쩜 그렇게 한 자매지간이면서도 서로가 다를 수가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저에겐 늘 둘째 시누이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미리 말해주지만 걔 좀 피곤해.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해도 꼬투리를 잡을래야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수하고 엮이면 힘들어지니까 조심해. 되도록이면 속마음 내비치지 말고. 알았지? 저는 첫째 시누이를 이미 만나봤던지라 둘째 시누이가 까탈스러우면 얼마나 그러겠냐고 생각해서 웃으면서 말했었어요. 무슨 오빠가 그래? 보통 오빠들은 자기 여동생을 이뻐 죽고 못 살던데 여동생을 참 나쁜 사람처럼 말하네. 그럼 못 써. 네가 몰라서 그래. 좀 싸가지가 없어.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오빠와 여동생의 사이가 그리 좋은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오빠 행세를 하느라 여동생이 둘째 시누이에게 꼰대짓을 많이 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시누이가 미리 찜해둔 호프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와서 기다렸어요. 20대 초반이 놀기에 최적화된 호프집이었어요. 시끌벅적한 데다가 음악 소리도 크고 어둡고 칙칙한 곳에 웬 레이저 광선이 여기저기서 쏘아대는지 조용한 제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기분 전환하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겠더라고요. 드디어 둘째 시누이가 나타났는데 그게 글쎄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청년들 셋을 포함해서 둘째 애비 시누이를 제외하곤 총 5명이 따라왔습니다. 설마 합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둘째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일찍 왔네. 여긴 내 친구들이에요. 얘들아, 인사해. 내 옳게 될 사람이야. 그러자 그 청년들이 한꺼번에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합석을 하더니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은수 친구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언제 봤다고 소개를 시켜달라고 할까? 요새 젊은 것들은 다 저러나. 뭐 어쩌겠어요. 예비 시누이의 친구들이라는데 가라고 하겠어요. 말겠어요. 남편이 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수하고는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저희들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 중에 제일 적극적이고 활달한 친구 한 명이 나서서 말을 잘 했습니다. 은수랑 같은 대학교에 다녀요? 아니요. 다 달라요.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보험 영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애들은 다 서로 다른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자 바로 둘째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오늘 만난 김에 좋은 일 좀 해. 뭐? 좋은 일? 그래, 언니도 좋은 일 좀 해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자 보험 영업한다는 그 활달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은수야, 그만해라. 이런 데서 그런 말 하면 되겠냐? 죄송해요. 저희가 허락도 없이 꼽살이 꼈는데 괜찮으시죠? 저희도 은수가 하도 자랑을 해서 오긴 왔는데 싫다고 하시면 일어날게요. 그러자 저와 남편의 말도 꺼내기도 전에 둘째 시누이가 그랬어요. 뭔 소리야. 춘식아, 우리 오빠랑 옳게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마음도 넓고 착한 줄 아냐? 괜찮죠, 언니?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웃는 얼굴에 솔직하게 말하겠냐고요. 아가씨, 나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요. 아가씨 절친이라서 소개시켜주고 싶었다면야 괜찮아요. 우리 목마르니까 한 잔씩 주문할까요? 그랬더니 커봐 얘들아, 마음껏 시켜.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얻어먹은 것도 많았는데 오늘 우리 올케언니가 쏜다고 하니까 비싼 거든 뭐든 다 주문해.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냐? 그러자 둘째 시누이 남자친구들이 다 일어나서 일동 차렷 자세로 서서 또 90도 각도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요것 봐라. 참 귀엽게들 놀고 자빠져 있네. 언제 봤다고? 라고 하며 남편을 쳐다봤더니 유쾌하게 웃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남편은 혹시나 그 청년들 중에서 둘째 신우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무척 관심을 갖고 그 애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은수가 이 중에서 진짜로 사귀는 녀석은 없어? 너희들 진짜로 친구 사이야?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친구 사이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그랬어요. 친구 사이니까 그럼 은수가 누구랑 사귀는지는 알겠네. 그러자 둘째 신우이가 그랬어요. 오빠, 맨입으로 되겠어? 그런 고급 정보를 금방 실토할 것 같아? 쟤네들 보기와는 다르게 완전 의리파야. 쉽게 말 안 해줄걸? 그럼 너 사귄 사람 있다는 거야? 그럼 뭐 오빠만 사람이야? 나는 사귀는 사람 있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누가 너더러 사귀지 말라고 했냐? 엉뚱한 녀석만 만나지 마라. 알았어? 암튼 오빠, 오늘 이거 미래 신우이가 될 나를 위해서 언니가 쏘는 거 맞지? 그래. 언니, 맞죠?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좀 시원히 대답하기가 싫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그럼요. 그랬더니 신이 나서 따라온 친구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주문해라. 기회는 아무나 있는 거 아니니까 눈치 보지 말고 주문해. 알았지? 그래서 오늘 돈 깨지겠구나 싶었어도 까짓 거 얼마나 나오겠냐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뉴판을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가 이리도 비싼 건지, 저것들이 하나씩 주문해도 얼마야? 이래서 둘째 여동생을 조심하라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내게 고맙다며 예비 둘째 신이와 그 친구들이 폭풍 주문을 하고 있길래 당시 예비 남편이었던 결혼할 남친에게 다리를 꼬집으며 눈치를 줬더니 냅두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깟 돈 몇 푼에 쪼그라드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평온한 척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제가 호구가 되는 느낌이 싫더라고요. 아무리 예비 신혼이라지만 미리 허락도 없이 친구들을 몰고 온 것이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위기를 깨는 주인공이 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에게 톡을 보냈어요. 너 뭐하냐? 왜? 친구랑 카페에 있어. 이리로 와라.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알았지? 미쳤어? 누나가 데이트하는데 왜 친구들 데리고 가? 일 없으니까 톡하지 마.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해놓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긴 말하기 싫으니까 끽소리 말고 당장에 와. 네 매형될 사람이 술 한잔 사준다니까 빨리 와. 그런데 왜 내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야? 우리 예비 신우이한테 밥 한 끼 사줄까 했는데 자기 친구들만 5이나 끌고 왔지 뭐냐. 너도 네 친구들 끌고 와라. 어떻게 나오나 보게. 알았어? 남동생은 싫다고 했는데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래도 속없이 묻더라고요. 누나 예비 신우이 이뻐? 네 매형될 사람을 보면 모르겠냐? 그 얼굴에 그 여동생 이쁘겠냐? 호박댕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도 걱정 마라. 친구들은 이쁘더라. 그래? 알았어. 제 눈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 그런가. 이쁜 애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이쁘다고 미끼를 던졌더니 온다고 했습니다. 사실 보란듯이 내 남동생과 친구들을 끌고 와서 똑같이 남친에게 덤탱이 씌우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우에게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번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시끄러워서 귀는 아프지. 어린애들과 쓰잘데없는 대화를 나누려니 머리가 아프지. 계속해서 안주 겸 식사 대용으로 음식을 시키고 있는 걸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지. 별로 유쾌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남친은 뭐가 그리도 재미가 있는지 좋아 죽고 못 살았어요. 그러더니 남친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얘네들 진짜 귀여워. 춘식이 이 친구가 보험 영업을 한다는데 자기도 춘식이한테 보험을 들어라. 그리고 자기네 회사에도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래. 어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러자
예비 둘째 신우이가 그랬어요. 언니한테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뭐 이것 때문에 친구들을 몰고 온 거였나? 그래도 뒷탈이 없으려면 말을 바로 해야 했습니다. 어떡하죠? 우리 회사는 직원우행 출입이 아예 통제가 돼요. 출입증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힘 좀 써달라는 거죠. 그런 곳에 뚫고 들어가야 보험 영업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달랬어요. 아가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회사 방침인데 따라야죠. 그러자 예비 둘째 신우이가 억지를 쓰면서 저를 닥달했습니다. 언니, 내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말할 거예요? 춘식이를 언니 업무상 관계자로 출입증을 발급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로 출입증은 발급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징계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힘 좀 써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서 민간 공기업에도 보험 설계사가 구역을 정해놓고 영업을 한대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에 관한 좋은 정보도 주고 초콜릿 한 조각이라도 서비스를 한다는데 언니 회사도 좋을 것 아니에요? 안 돼요. 차라리 오빠한테 부탁해봐요. 오빠는 직원도 몇 명 안 되니까 안 돼요. 춘식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언니한테 한턱 잘 쏠 거예요. 부탁해 언니. 그리고 언니가 먼저 춘식이한테 보험을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언니 회사로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춘식아, 우리 언니가 보험 들만한 거 뭐 있냐? 그러자 그 춘식이란 친구가 내게 명함을 내밀면서 그랬어요. 회사에 가서 직접 추천 상품을 들고 가서 브리핑을 해도 되겠어요? 무슨 브리핑까지. 암튼 회사로는 못 오니까 추천할 것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러자 예비 둘째 신우이가 버럭 성질부터 냈습니다. 언니, 얘들 앞에서 쪽팔리게 왜 그래요?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 맞아요? 왜 철벽을 치고 그래요? 나 같으면 시원하게 해줄 건 해주겠구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그럼 아가씨가 우리 회사 입사해서 시원하게 해주지 그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무슨 수로 되게 만들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오빠랑 결혼할 사이가 맞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두렵다. 마음을 좀 움직여봐요. 저한테 성의 좀 가지라고요. 그러자 남친이 그런 신의를 말기면서 그 대화는 거기서 멈췄어요. 은수야, 너 그만해. 언제 봤다고 억지로 쓰냐? 별거리야.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남들은 신이 될 사람이면 별것을 다 해준다더니만. 웃겨? 아휴, 저 입주댕이를 딱 꿰맸으면 좋겠네.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다 보니 어느새 자기 친구들과 떠드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며 신나게 떠드는가 싶더니 내 남동생과 친구 2명이 오자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매영,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남친은 놀라서 반가운 나머지 일어나서 악수하면서 좋아 죽더라고요. 제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괜찮죠? 누나가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얼굴 보자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아니,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아까부터 텐션이 좋아서 신나서 웃고 떠들던 인간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절간처럼 조용한지 쳐다봤어요. 그런데 예비 둘째 신우이부터 시작해서 여자친구 2명이 제 남동생과 함께 온 남동생의 친구들을 보던 입을 틀어막으며 다소곳하게 눈만 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예비 둘째 신우이가 제 남동생에게 모으기만 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친구들도 있는데 합석해도 괜찮겠어요? 아, 그럼요. 앉으세요. 라고 친히 일어나서 제 동생의 친구들에게도 목례를 하더라고요. 어라? 왜 저렇게 여성스럽게 저러는지 꼴불견이었습니다. 한눈에 눈치를 챘습니다. 제 남동생이 키가 180이었는데 남동생의 친구들도 큰 키에 다들 탤런트 박소준처럼 생겨서 압도당한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춘식이란 친구와 다른 남자친구들에게 가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야, 너희들 안 가냐? 바쁘다며 빨리 가라. 억지로 눈치수로 가라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춘식이란 그 친구가 제게 그랬어요. 누님, 제가 조만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실례가 많았어요. 저희들 가볼게요.
그러자 갑자기 예비 둘째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뭘 연락을 한다고 그러니? 우리 올케 언니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연락할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해. 알았지? 얼른 가라. 갑자기 돌변한 예비 신우의 모습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있다가 갔어요. 잘생긴 제 남동생과 친구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입도 수시로 가려가며 까르르 웃으면서 여성스럽게 말하는 꼴이 눈꼴 싫었습니다. 꼴에 여자라고 혼남 앞에선 이쁜 척하고 있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웃었어요. 예비 신우의 친구들의 눈에서도 제 남동생과 일행 친구들에게 하트를 사정없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 너희들 눈 호강 좀 제대로 시켜주면서 좋은 일 한번 했다 생각하마. 그리고 남친도 예비 처남인 제 동생에게 엄청 잘했어요. 계산할 때가 되니까 예비 신우이가 그랬어요. 오빠가 1차는 쏘는 거지? 내가 2차를 쏠게. 그래, 그래야지. 남친이 그 많은 돈을 다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 2차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예비 신우이와 친구들이 못나 아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그렇게 헤어졌는데 예비 둘째 신우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저한테 존댓말까지 써가며 예의를 깍듯이 잘 차리더라고요. 눈치 뱉더니 제가 왜 모르겠어요. 잘생긴 제 남동생과 그 친구들에게 뿅 하고 간 거였죠. 그들은 저에게 보험하는 친구들을 들이대지도 않았고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직전이었는데 남친이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은수가 자꾸 처남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묻던데 우리 결혼식 때 오냐고 그러는데 한눈에 반했나 봐. 은수가 웬만해선 그런 말 안 하는데 정식으로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 처남을 통해서 그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맨입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그래. 나도 마음이 땡겨야 다리를 놔주는 거지. 두고 봐야지. 우리 둘째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어찌 되었는지를 보고 해주던지 말든지 할 거야. 아, 그래? 그건 걱정 마. 너한테 꼼짝 못하는 것 봐. 처남 친구들이 보통이야 말이지.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임자가 있는 몸들이다. 그런 혼남 그냥 놔뒀겠냐? 어쩌든 운호강 한번 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결혼식을 올린 한참 후에 또 남편이 부탁을 하길래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그 인물에 여자친구가 없겠어? 짝꿍 있다는데 소개를 해달라는 말을 못했어. 아, 그래? 그러게 사귀는 사람이 있겠지. 왜 없겠어? 은수가 처남 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던데 안타깝게 되었네. 라고 했어요. 이젠 약발도 안 들을 테니 예전에 둘째 신우이로 돌아가겠구나 싶었는데도 변함없이 제게 잘하길래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가씨한테 내 동생 친구가 여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긴 한 거야? 왜 나한테 아직도 잘하는 거야? 요새 처남한테 연락도 하고 그 친구랑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 포기 못했어. 결혼식장에 갈 때까지는 기회가 있다나 뭐 어쩐다나 냅둬. 저야 모른 척 해주면 그뿐. 구경만 하자 했네요. 그런데 최근에 제 남동생이 뜬금없이 제게 그랬어요. 누나 둘째 신우이 말이야. 버릇없고 말괄량이라고 안 했어? 안 그러던데. 완전히 착하더라.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아나 봐.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소개시켜줬는데 꽤 잘 사귀고 있어. 다들 좋게 봐. 그래? 잘 보이려고 연출한 거야.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해라. 아니야. 누나가 사돈처녀를 잘못 본 거야. 다들 센스 있고 배려심도 있고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내 친구가 사돈처녀랑 진지하게 교제를 하려고 생각하던데. 그래? 잘 사귀어보라고 해라. 의외였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면 둘째 신우이가 천방지축에다 잘못 데려라고 했는데 그새 철이 들었나 싶었어요. 아니면 좋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착해졌나 싶었고요. 계속 변함이 없었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